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G합성 fx의 최대값이 10이다. 그럼 어쨌든 얘도 이거 합성할 순 없잖아. 이거 합성 언제 하고 있어? 4차 함수 할 줄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x를 치환을 합니다. t로 이렇게 치환을 해 주실 건데, 그러면은 뭐부터 구한다고? 무조건 t의 범위부터 구하는 거야. 무조건 이거부터. 요런 얘가 3만 t의 최대값이 10이 되는 걸 구해야 돼. 어디서?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t가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 위치는 어디에 있겠냐면은 이 꼭점보다 오른쪽에 뭐야 3일 때 가지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을 어디서 가지냐면 여기서 가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t의 값이 3일 때, 즉 마이너스 18 더하기 3, 4, 12 더하기 k,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12. 그래서 k가 16입니다. 요거 조금 어려우니까 잘 생각해가지고 잘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프 지겹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예전에 되게 많이 나오다가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이긴 해요. 사실 그래프 그리는 게.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리는지 좀 아셔야지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좀 쉽게 그릴 수가 있어. 지금은 이렇게 다 제한된 범위에서 보통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내가 그림 그려놓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호잇 호잇, 여기가 2고 여기도 2, 그래서 여기가 1. 얘가 이제 y는 fx라고 했을 때 어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냐면 f 합성 f를 그려보고 싶은 거야. f 합성 f. 뭘 그리고 싶은 거냐면 f 합성 f x를 그리고 싶은 겁니다. 얘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기 뭐 주절주절 써놨는데, 자, 그냥 그려도 됩니다. 여러분이 뭐 알고 있는 방식이 있다면 그냥 그리는 방법대로 그려도 돼. 근데 이제 내가 알려주는 거 한번 써봐. 이거 되게 좋다고. 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자, F에다가 F를 합성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 똑같아서 크게 고민할 거 없는 상황이 달라지면은 조금 주의하시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둘 중에 속함수, 속함수를 어떻게 하냐면 90 돌릴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요 함수를 90도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야. 얘를 이렇게 돌린다고?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돌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이유를 알아야 나중에 안 물어본다, 나한테. 자, 90도로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Y축을 어디다 갖다 붙이려고? 여기에다 갖다 붙이려고 돌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잘 봐. 이 그림 전체를 요렇게 돌리는 거야.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던 Y축이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내려가겠지. 그래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면, 아까 전에 합성함수는 뭐라 그랬냐면,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은 위치로 맞추는 거야. 속함수의 치역이랑 겉함수의 정의역을 같은 위치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돌리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 왼쪽으로 돌려요, 뭐 겉함수를 돌려요, 이런 얘기 하지 마. 속함수 돌리는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방금 얘기했습니다. 속함수의 공역,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이 y가 여기 있는 x랑 똑같은 위치가 되도록 만들려고, 그래서 돌리는 거야. 그러고 어떻게 하시냐? 뭐 그려야죠, 계속. 얘가 자, 이거 그릴 때는 최대한 정교하게 맞춰서 그리시면 좋아요. 여기 x축 여기가 1, 여기는 그대로 2. 자,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 결국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성함수는 x가 움직일 때 최종 결과물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x가 움직일 때, 자, 속함수의 x가 움직인다는 건 뭐가 움직인다는 소리냐면, 속함수의 x가 움직인다는 건 얘가 요렇게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속함수 x가 0부터 1까지 간다고 해보세요. x가 요렇게 가면 이 함수는 뭘 따라가냐? 이걸 따라가. 맞나? x가 0에서 1로 가요. 그럼 함수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부터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x가 0에서 1까지 가면 속함수가 0에서 2까지 변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얘가 뭐라고 할 거라고? 겉함수에 다시 한번 정의역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함수는 이렇게 움직이겠지. 자, 결론을 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결론이야. 뭘 움직였냐? x를 0부터 1까지 보냈어. x를 0부터 1까지 보냈더니 함수 모양이 어떻게 나온다고? 가 나온단 말이야. 그걸 결과물로 그리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보내, x를. 0부터 1까지 보내는 동안 저 뾰족이가 한 번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갈 동안은, x가 1에서 2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은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잘 보세요. 1일 때 함수값 여기고 2일 때 함수값 여기야.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움직여. 이 방향으로.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y값은 어떻게 변하냐면 2에서 0으로 변해요. 2에서 0으로 변해. 그럼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모양이 똑같이 생겼겠죠. 이렇게 그려져. 이거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빠르게 했는데, 사실 어쨌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x가 움직일 때 y값이 어떻게 변하냐를 봐야 된단 말이야.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나는 잘 안 돌려. 나는 그냥 봐도 알아서
x가 0에서 1까지 가. 그러면은 애초에 y가 어디로 가냐면 0에서 2까지 간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속함수가 0에서 2까지 움직인다는 소리겠고, 그럼 치역의 값이 0에서 2까지 간다는 건데 걔를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냐? 정의에다가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세로의 이동을 가로의 이동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돼. 이게 헷갈리시면 돌려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x가 0에서 1까지 가면 y는 0에서 2까지 간다. 그거를 돌려놓고 x가 0에서 1까지 가면 y는 0에서 2까지. x 그러면은 겉함수도 0에서 2까지. 그러면 이 모양 이렇게 된다. 자, 뒤에 있는 문제도 제가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걸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다 못 풀어. 자, 요게 fx고 그 다음에 gx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맞나?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2고 여기가 1, 여기도 1. 자, 그냥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 그냥 할 줄 아시면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돌리는 거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y는 g 합성 fx 이거를 그려야 되거든. g 합성 f 맞나? 그럼 g 합성 f면 여기 밑에다가 fx를 돌려서 붙이는 거야. 여기가 x고 여기가 y거든. y를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림이 제가 붙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x. 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시냐면 x값을 변화시키면서 이 함수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는 거야. 자, x가 0에서 1까지 이렇게 바뀌어요. x가 0에서 1. 그럼 함수는 뭘 따라가냐면 얘를 따라가 요렇게. 그 말은 y값의 기준에서 보면은 요렇게 변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x가 0에서 1로 변하면 y값은 0에서 2로 변한다는 거야. 이 fx가 x가 0에서 1로 변하면 y는 0에서 2까지 변한다. 그러면 이게 겉함수의 정의역이 될 거고,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가는 거지. 요 방향으로. 방향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보자면 x는 0에서 1까지 이동했는데 이 함수는 어떻게 이동했어? 요만큼이 전체가 다 이동한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요렇게 이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2까지 이동을 하게 된다면, 1에서 2까지 이동을 한다면, x가 1에서 2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y값은 어떻게 이동하냐? 자, 1에서의 y값 여기 있고요. 1,2. 2에서의 y값 2,1이거든. 그럼 함수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 방향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y값은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정역의 방향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함수는 여기서부터 아래로 내려 박히겠죠. 그럼 어떻게 생겼냐? 여기서 아래로, 그치? 2. 여기는 2분의 1이겠지 아마. 이렇게. 이해되나 뭔 말인지? 자, 모르겠으면 이게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충분히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x가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1까지 가. x가 0에서 1까지 가. 그럼 y는 뭐 0에서 2까지 가니까 0에서 2까지 가니까 요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보셔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자, 30번 한번 해보시고. 아, 내가 너무 안 가져왔나, 그래프? 옛날에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안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 30번 한번 해보세요. 30번 해보시고. 자, y는 g합성 fx 그리라고 합니다. g합성 fx. 그러면은 어떻게 속함수를 돌려. 속함수 fx를 돌리시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돌아갑니다. x가 0에서 2까지 이렇게 이동하면 y 값 함수 값은 이렇게 이동하겠고 얘는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얘가 반대로 그려지겠죠. 왜냐면 x가 0에서 2로 갈 때 y는 2에서 0으로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림 자체가 요렇게 그려지겠지. 이거는 연습 많이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한번 해보시고 문제 숙제 있으니까 많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추론 문제인데요. 이 추론 문제가 좀 어려운 걸 하나 해볼까? 31번 먼저 한번 해볼게. 일단 그 간단한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합성함수 이용해가지고 값 찾는 거. 자, 여기도 이제 계속 합성을 하라는 소리겠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방정식에서 사용될 이제 근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자, 미리 지금 한번 보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4분의 1은 어떻게 찾으시냐? F4분의 1은 X에다가 4분의 1 집어 넣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4분의 1 집어 넣어서 값을 읽어주시면 뭐가 되냐? 2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뭐가 되냐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잠깐 얘기를 할게. 그냥 찾으시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이디어 자체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4분의 1에서의 함수값을 다시 한번 대입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4분의 1에서의 함수값 2분의 1이 여기로 온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디어 자체가 4분의 1에서의 함수값을 다시 어디다 대입해야 돼? x에다 대입해야 되잖아. 그럼 이 2분의 1을 어디로 끌고 와서 여기 x축으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 값을 보는 거야. 또 1에서의 값을 끌고 와서 여기서의 함수값을 보시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F2의 4분의 1은 뭐가 되냐면 F 2분의 1일 테니까
이 값은 뭐가 되냐면 1이 되겠다.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로 가지고 와서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F3의 4분의 1은 F1이니까 결국은 F1이니까 얘는 0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계속 0이겠죠 아마. F4의 0은 0. 계속 0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다 0이야. 자, 34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뭘지부터 찾아야 돼. 이거. 그게 뭔지. 이거 그러니까 이건 F1 더하기 G1 그거인 거지. 그쵸. 근데 이건 G8이잖아요. G1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너가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F1이랑 G8을 더한 거잖아. F1이랑 G8이 더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가 이거랑 1이랑 8 더해서 9 나온다고 한 거 아니야? 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부터 구해야 돼. 그게 먼저야. 어떻게 구해?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워. 개수로 생각을 해야 돼. 뭔 소리냐면 합성에서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건 어쨌든 뭐 거치고 거쳐서 다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 얘네들은 무조건 뭐냐 1대1 대응이야 무조건. 무조건요? 생각해봐. 이걸 생각을 해봐. 그게 어려운 거야. 그거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야. 생각해봐. 1대1 대응 아닌데 항등함수가 어떻게 돼? 자, 34번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그림 때려 그리시면 돼. 근데 내가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F에다가 F를 합성했더니 뭐가 나왔대? 이게 나왔대. 그러려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X에 A, B, C 세 개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 A, B, C.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그럼 첫 번째로 자, A, B, C, A, B, C, A, B, C 요렇게 한 번 가고 요렇게 한 번 간다는 거거든. 자, fx는 무조건 1대1 대응입니다.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뭔 소린지 알아? 두 개 합성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 그럼 걔는 무조건 항등함수래. 무조건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이 안 나옵니다. 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뭔 말인지 아나 이거? 왜냐면 자 여러분 그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얘가 뭔가 하나로 몰린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뭐 개수가 몰리겠지. 그럼 똑같은 게 어떻게 또 나오겠냐 이거야. A는 A로 가야 되고 B는 B로 가야 되고 C는 C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치역의 결과물이 A, B, C가 전부 다 나와야 되거든. 무조건 치역의 결과물로. 그러려면 무조건 얘가 뭐가 돼야 되냐 1대1 대응이 돼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했던 두 가지 경우의 수는 뭐가 있냐. 첫 번째는 그냥
A에서 A로 가는 거. 그럼 얘는 무조건 여기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 여기서 이렇게 가. 그럼 얘는 무조건 뭘로 가야 돼? 자, 뭔 소리냐면 두 개씩 짝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무조건. 두 개씩 짝지어야 돼. 이게 두 개면. 세 개면? 세 개씩 짝지어야겠지. 맞나? 세 개면? 세 개씩 짝지어야 되는 거 맞나?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야, 솔직히. 자주 나오진 않아. 자주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일부러 넣진 않았는데, 너무 좀 심한 내용이라. 그냥 생각만 해볼게. 자, 예를 들어 3개 합성해서 X래. 근데 여기 원소가 4개 있었다고 5개 있다고 쳐볼게요. A, B, C, D, E, F, G,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자, 여기서도 뭐가 있겠냐면, 첫 번째 경우의 수로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야. 이러면은 뭐 생각할 거 없어. 그지? 근데 만약에 B가 다른 데로 갔어. 한 번 더 해야 되는구나. 그림을. A, B, C, D, E. 자, 그러면 C는 죽었다 깨어나도 B로 가면 안 돼요. 맞아요? 얘는 여기로는 절대 가면 안 돼. 맞아? 얘가 이걸로 가면 다시 이렇게 가잖아. 그럼 B는 뭐가 돼? B니까 C가 나온다는 거야.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럼 B가 예를 들어 C로 갔어? 그럼 이 C는 어디로 가야 되냐? 최소한 B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딘가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볼까? 2로 가볼까? 그럼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얘는 무조건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관계들을 쫙 그려주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C는 2로 가고 E는 B로 가고 B는 C로. 자, 이렇게 한 세트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럼 B를 넣으면 무조건 양 끝에만 B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개면 그래요.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데 6번 합성하면 예를 들어. 그러면 3개씩 짝지어도 되고 2개씩 짝지어도 되고 6개를 짝지어도 돼요. 한마디로 합성하는 횟수의 약수만큼 짝지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좀. 어려워서 제가 이거 안 넣었는데 내용에 일부러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진짜 고난이도야.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봐봐. 그럼 원소가 5개 있잖아. 100%로 2개는 자기 자신으로 가야 돼. 뭔 소린지 알아요? 이 상황에서 100%로 최소 적어도 2개는, 무조건 적어도 2개는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된다고. 추가로 만약에 이 조건에서 3개의 원소가 자기 자신으로 간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럼 전체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체가 다 자기 자신으로 가야 돼.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나와요. 옛날에는 또 이것도 많이 나오다가 요새는 이런 경우의 수 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 하더라고. 문제가 그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잘 안 나와. 하여튼 이렇다는 겁니다, 상황이. 3개를 합성하시면 3개가 짝지어져야 돼. 생각해보면 돼. 3개를 짝지으셔야 돼. 이거는 그냥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2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2개씩 짝지어야 된다고. 아니면 지 자신으로 가든지. 근데 예를 들어 합성을 6번을 했어. 그러면은 3개씩 짝지어도 어쨌든 3번 해서 돌아올 거 아니야. 아니면 2개씩 짝지었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합성을 6번 했다? 그러면 어쨌든 그대로 B는 B가 나오겠죠. 이 2번이 3번 반복되니까. 어렵나? 근데 4개씩은 절대로 짝지을 수 없다는 거야. 6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면. 그러려니 하세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잘 안 나와요. 좀 어렵다, 이거. 자, 진짜 어려운 거 하나 같이 풀어보고 마칠게요. 35번. 얘는 좀 어려워. 근데 이게 어려운 재질이 좀 여러분이 싫어하는 어려움입니다. 무려 30번이죠. 고2 30번. 20번이구나. 30번인데 왜 객관식인가 했네. 자, X는 1, 2, 3, 4. 자, 여기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하나가 있거든?
그거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x 더하기 fx가 5보다 작거나 같고 f의 치역이 1, 2, 4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조건이 진짜 없어요. 조건이 진짜 없어. 뭐부터 봐야 되게? 뭔 소린지 아나, 이거? 내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 혹시? 이산집합에서 내가 무조건 뭐부터 보라고 했었는데? 제일 큰 거나 제일 작은 거부터. 뭔 소리냐면,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기 지금 집합이 x라는 집합이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단 말이야. 이산적이에요. 하나씩 떨어져 있는 집합이야. 자연수 4개. 그럼 뭐부터 생각을 하시냐? 얘랑 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사실 기억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먼저 하시라고. 기억에 나와 있잖아. 그거 먼저 해보래. 해보자고. 자, 뭔 소리냐? 여기 4 넣어볼게요. 4 더하기 F4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F4는 1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럼 1이죠. 왜냐면 공역이 1, 2, 3, 4니까. 이 끝에 걸 먼저 하시면은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크게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긴 합니다. F2가 3보다 작거나 같고 F1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F3은 4. 그러니까 F3이 뭔지를 보셔야 돼. 그치? 근데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지금 합성이 돼 있으니까 사실 뭐 값을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단 말이야. 일단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자, FF4가 무조건 1이야. FF4는 무조건 1이거든? 그럼 여러분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억에서도 이걸 알려줬고요. 얘로부터 뭔가 시작을 해야 돼. 그치? 이걸로부터 뭔가 스타트를 끊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냐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서 F4도 모르고 사실 F1, F2, F3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냐?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형으로 나눠야죠. F4가 4일 때, F4가 2일 때, F4가 1일 때. 진짜 어쩔 수 없어. 이것도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돼. 왜냐?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거든. 이거 말고는 내가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솔직히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합성이 돼 있으니까 한 방에 어디로 가는지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경우를 좀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F4가 4라면 얘도 이거일 거 아니야. 이건 안 되겠지. 왜냐면은 F4가 1이 돼야만 하니까.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돼. 너는 나가리다. 지울게 그냥. 여긴 안 됩니다. F4가 4일 순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란 거야. F4가 1이거나 F4가 2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F4가 한번 2라고 해볼게. 그럼 2는 어디로 가야 되냐? 1로 가야 돼. 자, 이게 알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씩 해보셔야 돼요. 요게 정해지면 얘도 정해지거든. 한마디로 이게 정해진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도 요게 정해지죠. 굉장히 두 개만 더 정하면 돼. 끝이야 이제 사실. 뭐 끝은 아닙니다.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끝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치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 4란 말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확실한 건 뭐냐? 2로 가는 애도 있고요. 1로 가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1이나 3 둘 중에 하나는 일단 어디로 가야 되겠어? 여기로 가긴 가야 되겠지. 여기로 가긴 가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1이 4로 간다고 쳐볼게. 여기로 가. 그러면 1이 이렇게 갔죠. 그럼 봐봐. FFE가 어디로 갔어? 4로 갔지. 보여요? FFE는 4로 가거든? 근데 FFE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치? 뭐냐? 모순이다 이거예요. 이렇게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자, 요거 한번 해보고 느껴지는 바가 있으신가? 봐봐. 뭔가가 무조건 4로 가긴 가야 되거든? 뭔가가 4로 가긴 가야 돼. 그치? 왜냐면 치역에 4가 있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FF 중에서, 그러니까 저 합성함수의 값 중에서 4가 나올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냐? FF1밖에 없어. 한마디로 요놈의 출발점이 어디로 도착해야 된다고? 4로 도착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그쵸?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F1이 절대 4이면 안 돼. 그럼 무조건 F1은 어디라는 소리냐? F1은 1 또는 2라는 소리겠죠. F1은 1 또는 2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자동으로 F3이 뭐가 되냐? 얘가 무조건 4가 됩니다. 얘가 무조건 4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F1은 4로는 못 간단 말이야. F1은 4로는 못 가. 그러면은 어쨌든 치역이 1, 2, 4, 3개가 나오려면은 얘네 중에 뭔가 하나는 4로 가야 돼. 그럼 걔가 뭐겠냐? 3이겠다 이거야. 그럼 1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 있겠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치? 근데 걔는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 4로는 안 가도 되겠죠? 사실 4보다 작거나 같은 데로만 가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로도 가도 되고 여기로도 가도 되는 거 맞나? 맞나? 만약에 1이 1로 갔어. 그럼 얘는 그대로 이렇게 가거든? 그 다음에 1이 만약에 2로 갔어? 그래도 여전히 2는 1로 가겠죠. 어쨌든. 맞나? 이러면 딱 만들어졌나?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첫 번째 이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되겠고, 마무리 해주시면은 3은 또 4로 가니까, 3은 없지. 됐구나. 그럼 4개 딱 됐죠. 그러고 뭘 보시냐? 사실, 얘를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했어. 되게 어려운 문제 맞아요. 20번이잖아. 그치? 그러고 얘네들이 지금 이 조건 다 만족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FF4는 1이 맞고요. FF3은 잠깐만. 4가 2로 가지. 바보야. 4가 2로 가잖아. 이렇게구나. 이렇게. 4가 2로 가니까 FF3은 2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겠고, FF2는 1이니까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겠고, FF1은 1이니까 여전히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1이 2로 간다고 치면 요때는 이제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FF2는 2니까 또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고, 요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다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야. 되냐 안 되냐를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서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는 2개가 있죠. 2, 3, 4는 어디로 가는지 확정이고, 1이 갈 수 있는 게 1이거나 2거나 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어디까지 했지? 뭔 상황이 있었더라? 4가 1로 가는 상황이 있었지. 얘가 뭐냐면은 첫 번째 경우가 F4는 1인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F4가 2인 경우구나. F4가 2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4가 1인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씩 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3, 4, 2, 3, 4 해가지고 4가 1로 간다.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FF4가 1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고, 그러면은 1은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게 됐겠지.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뭐 3이 어디로 갈지 2가 어디로 갈지 생각해가지고 경우 나눠서 하시면 된다. 그냥 경우 열심히 나눠서 하시면 된다. 그럼 여기서는 한 경우밖에 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둘 다 참, 아니지. 그래서 니은은 참이고 4라 그랬죠. 여기서 F의 개수가 한 개밖에 안 나오거든. 계산을 해보시면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경우에 하나, 요 경우에 두 개이기 때문에
총 3개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확실히 맞아요. F3은 무조건 4야. 해보시면 4가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자동으로 나머지 함수 개수는 3개입니다.